8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연례 행사인 하계 강습회가 4기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번 강습회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의 중서 중의 중서인 입정안국론을 중심으로 어서 강의를 하기로 했다. 신이치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7월 초순의 일이었다. 학회가 200만 세대를 달성한 이 시점에서 입정안국이라는 불법자의 목적과 사명을 재확인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입정이란 정을 세운다. 요컨대 정법을 유포하는 것이며 생명 존엄과 인간 존중이라는 천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확립시켜 사회의 기본 원리로 해가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안국, 즉 나라를 안穏케 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의 번영과 평화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가학회의 사명은 니치렌 대성인께서 밝히신 이 입정안국의 실현에 있다. 종교가 현실 사회에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의 죽음이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패전의 불탄 벌판에 광선유포의 깃발을 내걸고 홀로 선 도다 조세이의 소원도 비탄에 허덕이는 민중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또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나날이 기념해 온 것도 세계 평화였으며 대지진 등의 재해가 없어지고 곡물이 풍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다도 신이치도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항상 심사숙고해왔다. 예를 들면 도다 조세이가 원수폭 금지 선언의 발표에서 비록 전쟁에 이겼다고 해도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사용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단언, 청년들에게 이 사상을 전 세계에 넓혀줄 것을 의탁한 것도 그 사색의 결과였다. 또한 동지들 가운데 재능이 있는 인재를 지방의회와 참의원으로 배출한 것도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어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항구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앞으로 학회가 사회를 위해 평화를 위해 착수해야 할 과제는 점점 증가해 갈 것이 틀림없다. 그때 입정왕국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려하여 신이치는 이번 학예 강습회에서 입정왕국론을 강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학예 강습회를 앞두고 신이치는 촌음을 아껴서 입정왕국론 연찬에 힘써왔다. 어떤 때는 학회본부의 집무실에서, 어떤 때는 자택에서 심야까지, 또 어떤 때는 여행지의 숙소에서 어서를 배독하고는 사색을 거듭했다. 입정왕국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공부한 어서였다. 그러나 신이치는 새로운 기분으로 술작 유래부터 세밀하게 연찬해 갔다. 입정왕국론 5서에서는 정가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무능원년에 감고를 필하다 라고 있어 정가원년 8월 23일 밤 가마쿠라 일대를 덮친 대지진을 보고 입정왕국론을 저술하기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성인이 이 지진을 만나신 것은 36세 가마쿠라의 마스바 가야스에 있는 초암에 계셨을 때였다. 4년 전인 건장 5년 4월 28일의 입종 개종 이래 목숨을 노리는 지두에 의해 고향인 아와 지방에서 쫓겨나신 대성인은 정치의 중심지 가마쿠라로 나와 거기에서 광선유포의 기치를 세우셨던 것이다. 이 무렵 일본에는 매년같이 기근이 계속되고 역병이 만연하고 있었다. 오처경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해부터 무능 원년까지인 4년간 수많은 천변지효가 일어났다. 이 정가 원년 8월의 대지진 후에도 여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11월에도 다시 대지진이 일어난다. 다음 정가 2년 6월에는 한겨울 같은 추위가 계속되었고 8월에는 가마쿠라의 대풍, 교토의 폭풍우가 덮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준다. 그리고 10월이 되자 가마쿠라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 민가가 유실되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역병이 유행하였으며 여러 지방으로 대기근이 확산되었다. 정가 3년 3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원을 실시하여 정원으로 연호를 바꾸지만 역병은 해가 바뀌어도 끝나지 않자 4월에는 다시 무능으로 개원한다. 그러나 그 4월에도 가마쿠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고 6월에는 태풍과 홍수가 일어났다. 대성이는 가마쿠라에 있으면서 지진에 의한 피난민 등의 비참한 모습을 접하고 가슴 아파했다.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상처 입은 몸으로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사람, 울부짖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를 껴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머니, 길바닥에 쓰러져도 구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수많은 죽음이 눈앞에 드리워져 있었다. 막부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진원종의 승려에게도 가지 기도 등을 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이 지옥도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전환시켜 갈 것인지 니치렌 대성이는 끝없이 고뇌하고 사색하셨음에 틀림없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어서를 배독하면서 대성인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민중의 고뇌를 눈앞에 두고 함께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대성인의 행동이 그의 가슴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정가 2년경, 가마쿠라에서 수르가로 향하는 한 승려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니치렌이었다. 그는 천태종 사원인 이와모토의 짓소사를 찾았다. 거기에는 일체의 경들이 정비되어 있었다. 니치렌은 이 절의 경장에서 모든 경을 읽고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종교의 혼란에 천변지요, 기근영려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경문상으로도 또 도리상으로도 분명하게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 경장에 들어가자 니치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심으로 경전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대집경을 펼쳐들었을 때 니치렌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거기에는 불법이 음몰했을 때 일어나는 천변지요 등의 모습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었다. 그것은 전부 정가의 대지진 이래 일어난 세태와 부합하고 있었다. 이대로다. 불법의 음몰은 니치렌 자신이 가장 통감하고 우려해온 일이었다. 불교 각파의 사원은 가마쿠라에도 질비하게 서 있어 오히려 점점 더 그 융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석존이 설하려고 했던 진실한 불법도 그 정신도 이미 거기에는 없었다. 경문에는 무엇이 석존의 진실한 법인지 명료하게 나와 있었다. 예를 들면 법화경의 개경인 무량의 경에는 40여 년 미현 진실이라고 있다. 석존이 50년 동안 행한 설법 중 앞의 40년간의 설법은 이전 권교의 가르침이며 여기에서는 아직 진실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생명의 진실한 모습, 전체상을 설하는 것에 비해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비유 등으로 밝힌 임시의 가르침이고 생명의 부분간을 설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화경의 비유품에는 불수 여경 일계라고 있다. 근본이 되어야 할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법화경이라는 말씀이시다. 당시 불교계에는 천태, 구사, 성실, 율, 법상, 삼론, 화엄, 진언의 8종이 있었으며 또한 신흥 종파로서 연불과 선이 있었다. 이 중 천태종 외에는 모두 이전 권교의 경전을 의처로 하고 있었다. 또 법화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던 천태종조차도 전교대사가 죽은 후 진언 밀교나 연불에 물들어 본래 석존의 가르침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비유나 부분간일 뿐인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이 전체상이고 진실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호랑이의 꼬리를 보고 이것이 호랑이의 전부인 양 생각하여 무방비한 상태로 다가간다면 습격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니칠레는 1253년 4월 28일에 입교 개종의 사자후를 발한 이래 그러한 제종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해온 것이다. 그 당시 민중 사이에 가장 깊이 침투해 있던 것은 호넨의 정토정이었는데 이것은 이전 권교의 정토 삼부경을 근본으로 하고 있었다. 호넨은 사바세계는 예토이며 오로지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봉창만 하면 죽은 후에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했다. 그리고 정토종의 의경인 정토 삼부경 이외의 법화경을 비롯한 일체의 제경을 부정했던 것이다. 석존이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세계 등 다른 세계에 불토가 있다고 설한 것은 방편이며 비유였다. 사바세계의 고뇌에 잠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임시로 저편에 있는 세계의 이야기로서 불국토를 묘사한 것이다. 석존의 진의는 이 사바세계야말로 본래 정토라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사바 즉 적광토이며 중생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살고 있는 세계도 예토가 되고 마음이 청정하면 정토가 된다. 중생의 일념 전환에 의해 이 사바세계에 정토를 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설에 나타낸 것이 법화경이었다. 저편의 세계에서 구제를 추구하는 연불의 가르침은 예토인 현실 사회에 대한 체념과 무기력, 도피를 가져오게 한다. 더구나 천변지요, 기근 영려가 계속되는 어수선한 세상이다. 이 연불 사상에다 일종의 종말론으로 퍼지고 있던 말법 사상이 겹쳐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은 깊어져 갔다. 실로 연불의 애음이라고 부르듯이 그 염세적인 소리는 피로에 지친 인심을 더욱더 쇠약하게 만들어갔던 것이다. 니칠레는 이와모토의 지소사에서 침식을 읽고 경문을 차례차례 정독해갔다. 그 경들에서 니칠레는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법인 법화경에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었다. 인간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친구라도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함께 행동하면 언젠가는 나쁜 길로 빠져버린다. 하물며 종교는 인간의 사고방식, 삶의 근본 규범이다. 따라서 잘못된 종교를 믿으면 인간의 마음은 탁해지고 욕망에 번능되며 생명의 활력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에 분쟁이나 혼란,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인심이나 사회의 혼란은 의정부리이며 일념 삼천이기 때문에 대자연에도 반드시 파급되어 간다. 우주는 본래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며 주체인 인간과 자연을 포함한 환경세계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이다. 사람들이 도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잘못된 종교를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니칠렌의 결론이었다. 게다가 경문에 비추어 보면 삼재칠난 중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란을 의미하는 자계 반영난과 타국의 침략을 가리키는 타국 침핍난이 다투어 일어난 것은 틀림없었다. 생각해보면 타종의 승려들도 이 경문들을 보았을 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경문에서 이 세상이 불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경문을 근간으로 하는 일도 없었거니와 민중의 고뇌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천태종을 비롯한 진원, 화엄, 율 등의 기성종파는 진호 국가의 불교에 안주하고
연불이나 선의 신흥 종파도 막부의 요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종파는 법론을 피하고 가르침의 정사를 논의하는 일도 없었다. 결국 본래부터 종교적 신념도 신조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함께 어울리며 권력에 기생하여 비호받는다는 달콤한 술에 취해 있던 것이다. 이미 민중구제라는 종교의 대사명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 막부는 종교를 비호해주는 대신 정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등 정치 권력과 종교가 완전히 유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니칠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간요의 서인 입정안국론을 집필했다. 그리고 사실상의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에게 그의 측근인 야도야 입도를 통해 이 글을 상정했다. 1260년 7월 16일의 일이다. 도키요리는 1246년 20세로 집권하자 차례로 적대 세력을 물리치고 호조가의 권력을 굳히는 한편 정치의 길을 모색하고 무사의 법과 풍속, 풍습에 대한 기율을 엄하게 바로잡았다. 또 선을 신봉하였으며 30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이유로 집권직을 넘기고 입도하여 임재종인 사이묘사로 물러나 버렸다. 그러나 그의 위강은 쇠퇴하지 않고 막부 내에 은연중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도키요리가 정가의 대지진 후 잇따라 엄습해오는 재해, 기근, 역병을 위정자로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도키요리는 어느 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한다. 정치 방도에 잘못이 있는가? 정치에 사심이 있기 때문일까? 하늘이 노하고 땅이 원망할 만한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괴로워해야만 하는가? 니칠레는 도키요리의 이 한탄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다. 또 입정안국론을 상정하기 이전에도 도키요리와 대면하여 이야기도 했다. 이러한 경위로 니칠레는 도키요리야말로 국주로서 간요할 만한 인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입정안국론은 사회의 참상과 민중의 고뇌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다. 여객이 와서 한탄하여 가로되 근년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천변지요 기근 영려가 널리 천하에 충만하고 널리 지상에 만연하였도다. 우마는 거리에 쓰러지고 해골은 노변에 가득 찼으며 후랴. 여객이 와서 한탄하여 말하기를 근년부터 근일에 이르기까지 천변이나 지요, 기근이나 역병이 널리 천하에 가득 차고 널리 지상에 만연해 있다. 우마는 거리에 쓰러져 있고 해골이 길 위에 가득 차 있다. 후랴. 이 민중의 괴로움이라는 현실이야말로 불법의 출발점이며 고뇌에서의 해방이야말로 불법의 목적이다. 니칠레는 입정안국론에서 나라를 표현할 때 애운담에 옥이라고 쓰는 국이나 혹이라고 쓴 국이라는 문자보다도 주로 애운담에 민이라고 쓴 국의 문자를 사용했다. 현존하는 진필에서는 나라를 표현하는 전체 71개의 문자 중에 약 8알에 해당하는 56개의 문자에 국이 사용되고 있다. 거기에는 백성을 더욱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니칠레는 입정안국론에서 세상의 참상을 한탄하는 객과 불법을 신봉하는 주인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 형식을 사용했다. 그것은 정법 유포라고 하더라도 권위나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의 조리를 다한 대화에 의한 촉발과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니칠렌이 호조 도키요리에게 간요한 것도 위정자의 위치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의 인간인 도키요리에게 진실한 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것에 의해 도키요리가 진정한 인간의 길을 자각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행해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니칠레는 결코 막부의 비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니칠렌의 사도 유죄 후 막부는 그가 예언한 타국 침핍난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품고 사찰의 기진을 조건으로 니칠렌에게 국가 안태의 기원을 의뢰해왔다. 만약 권력에 가담하려고 했다면 이 막부의 의뢰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니칠렌은 단호히 그것을 거절했다. 또 입정왕국론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도 있다. 천하태평을 원한다면 나라 안의 방법을 단절해야 한다는 주인의 말에 객은 방법을 범하고 불법의 계율에 위배하는 사람들, 즉 타종의 승들을 참죄에 처해야만 하는가? 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해서 주인은 보시를 중지하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은 연불이나 선 등에 대한 막부의 보호를 근절시켜 국가 권력과 그들 종교가 유착하는 일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니칠레는 국가 권력의 위강에 의해 종교의 성쇠가 좌우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종교 대 종교의 법론, 대화에 의해 가르침의 정사를 판단하여 정법을 유포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종교가 권력의 비호를 추구한다면 종교의 타락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또 이 글에서 니칠레는 잘못된 가르침을 단절하지 않으면 삼재칠난 중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계 반역과 타국 침핍이라는 두 가지 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을 점친다는 그러한 유의 예언은 아니다. 경문을 통해 생명의 법리를 통찰하고 이끌어낸 깊은 지혜의 발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상 불행한 사태를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대자 대비에서 나온 경종이기도 했다. 니칠레는 입정왕국론에서 이렇게 결론짓는다.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승의 일선에 귀할지어다. 당신은 빨리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승의 일선에 진실한 법에 귀의하시오. 불행과 고뇌로 뒤덮인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안穏케 하는 직도는 무엇인가? 니칠레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정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호소했다. 실승의 일선이란 실대 승교인 법화경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가르치는 최고의 인간 존엄의 대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묘법에 입각하여 흉중에 부처의 생명을 열어갈 때 그 사람이 사는 장소도 불국토로 빛나는 것이다. 즉,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내발성의 승리를 확립하여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니칠렌 불법이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설에 밝힌 것이 이 입정왕국론이었다. 중생을 부처로 보는 불법은 모든 인간에게서 절대적인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천리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처의 생명을 나타내 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실승의 일선에 귀할지어다 라는 말은 편협된 생명관, 인간관을 버리고 생명의 존엄으로 되돌아가라. 이기주의를 깨고 자비를 삶의 규범으로 하라. 진실한 인간주의에 입각하라는 말씀이다. 여기에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천리가 있다. 그런데 입정왕국론은 호조 도키오리에게 당도하기는 했지만 도키오리는 그것을 묵살해버렸다. 일설에 의하면 입정왕국론이 도키오리의 손에 들어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니칠레는 자만하여 타인을 경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종파를 일으키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고했기 때문에 방치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도키오리는 니치렌의 주장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더구나 도키오리의 측근들은 그 내용을 왜곡하고 비방하였으며 연부를 비롯한 타종의 승들에게 알렸다. 가마쿠라의 땅에서 니치렌이 타종파의 잘못을 지적해오자 제종의 승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게다가 도키오리에게까지 간요의 글을 보내어 자기들을 비판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노여움은 절정에 달했다. 니치렌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니치렌은 입정 안국론을 호조 도키오리에게 상정할 경우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니치렌은 대난을 각오하고 이 글을 상정하여 국주에게 간요했던 것이다. 그것은 민중의 괴로움을 자신의 고뇌로 하는 동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진실한 동고는 단지 고뇌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함께 한탄하며 슬퍼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동정과 위로의 말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동고의 사람에게는 상대의 고뇌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이 뒤따른다. 자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 그리고 불굴의 신념을 지속한다. 이 입정 안국론을 상정한 지 40일이 지난 8월 27일 밤의 일이다. 가마쿠라의 마스바 가야스에서 있던 니치렌의 초함이 연불자들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마스바 가야스 범난이다. 니치렌의 예측은 현실로 나타났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 거듭되는 본격적인 박해의 시작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입정 안국론을 배독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1961년이라는 해에도 자연재해와 역병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5월 말에는 태풍 4호의 영향으로 인한 팬 현상 때문에 도호쿠, 홋카이도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게다가 장마에 접어들자 6월 24일부터 일주일 이상이나 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나가노현의 이나 방면을 비롯해 혼슈와 시코쿠에서 큰 피해가 발생, 전국적으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350명이 넘었다. 또 그 당시 폴리오가 크게 유행하여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소련 등에는 폴리오에 효과가 있는 생백신이 있어 이미 전년도부터 일본의 10만 명분을 기증하겠다는 이야기가 소련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을 거부했다. 거기에는 반소적인 정치 세력의 의향과 법률을 내세운 경직된 관공서의 자세, 자기 회사의 약이 팔리지 않게 될까 두려워한 일부 제약회사의 반대 등도 있었던 모양이다. 국민의 생명보다도 국가의 입장이나 권위, 기업의 이해가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생백신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국민운동으로 넓혀져 갔다. 그 민중의 힘 앞에 정부는 그제서야 무거운 허리를 펴고 1,300만 명분의 생백신을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 이해 7월 캐나다에서 300만 명분, 소련에서는 실로 1,000만 명분의 생백신을 들여오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동서냉전의 암운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세계 여기저기에서 대립과 분단이라는 심상치 않은 화약 냄새가 퍼져가고 있었다. 4월에는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는 쿠바의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망명 쿠바인 부대를 지원하며 군사 침공을 기도하다가 어이없이 실패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쿠바 침공 사건이다. 미국의 전 정권이 계획했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평화에 대한 희망을 짊어지고 등장한 케네디 신정권은 처음부터 국제적인 비판을 받게 된다. 또 인도차이나 반도의 라오스에서는 좌파, 중립파,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파의 3파가 뒤섞인 내전 상태가 지속되었다.
5월경부터 겨우 정전과 연합 정권의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지만 그 후에도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다. 또한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베트남 공화국으로 분단된 베트남에서도 통합에 대한 민중의 소박한 소원을 외면한 채 대립의 틈은 한층 깊어지려고 했다. 아시아의 공산주의화를 두려워한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한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국내의 공산주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전년 말에 결성된 남베트남 해방민족 전선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측의 침략이라고 적시하여 한층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세계가 격동을 거듭하는 속에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케네디의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미소 순회 회담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되었다. 동서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의 이목이 이 회담을 주목하고 있었다. 44세의 젊은 힘에 넘친 케네디와 67세의 숙달된 수완가인 흐르시초프는 격렬하게 의논을 전개했다. 그러나 베를린 문제, 핵실험 정지 문제에서 흐르시초프가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아 이 회담은 양국의 대립을 부각시키는 결과로 끝났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혼미한 세계의 동향을 절실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입정왕국의 국이란 단순히 일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일염부재이며 현대에서 말하면 널리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의 항구 평화의 낙원을 구축해가기 위해 인간주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는 것이 입정왕국의 실천이며 거기에 창가학회의 사명이 있다. 신이치는 이것을 이 학예 강습회에서 끝까지 호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심했다. 8월 2일에 시작한 학예 강습회의 중심이 된 것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입정왕국론 강의였다. 강의 범위는 어서 30조 16행의 주인이 가로되 객은 명백하게 경문을 보고도 여전히 그런 말씀을 하니 마음이 미치지 못함인가, 이가 통하지 않음인가, 후랴의 부분부터 본문 끝까지였다. 입정왕국론의 결론 부분이다. 총본산 대강당에 모인 참가자에게 신이치는 기백과 정열을 담아 강의했다. 입정왕국이란 알기 쉽게 말하면 인간주의의 천리를 근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간혁명을 하여 사회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창조하는 주체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일대의 홍법은 입정왕국론에서 시작하여 입정왕국론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대성인께서 이 입정왕국론을 쓰시게 된 목적은 지진이나 홍수, 기아, 역병 등의 괴로움에 허덕이는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참된 인간의 길을 설한 불법이라는 생명 천리를 유포하여 인간 자신의 혁명을 목표로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없애고 선한 마음을 생기게 해서 지혜의 눈을 열어 이기에서 이타로, 파괴에서 창조로 인간의 일념을 전환시키는 싸움을 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야말로 일체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대지에는 초목이 무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대지를 일구어가면 거기에서는 평화와 문화의 풍요로운 결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이치는 먼저 입정왕국론의 개요에 대해 말한 다음 경문에 입각해 강의에 갔다. 인왕경에 있는 국토가 혼란해지려 할 때는 우선 귀신이 혼란하고 귀신이 혼란해지는 고로 만민이 혼란해지느니라의 부분에서는 삼재칠란의 원인에 대해 논했다.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작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상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토,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먼저 사상의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상의 혼란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의식이나 사고를 비뚤어지게 하여 그것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져 사리사욕만을 쫓고 찰나주의나 쾌락주의 등으로 치닫게 되면 당연히 사회는 황폐해지고 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사상에 사람들이 폭주하고 말았던 비참한 결과가 저 나치에 의한 침략 전쟁이며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사회의 혼란과 비참한 현실을 초래하는 원인은 인간이라는 원점을 잊은 사고방식에 모두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해 신안보 조약이 성립한 이래 정치에 대한 불신,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일어나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종일관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실력 행사나 강행 체결 등 의회제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재의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이 실망하고 불신을 품는 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 원인도 정치가들이 민중의 행복을, 인간이라는 원점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져 감시를 소홀히 한다면 정치는 더욱 부패해버립니다. 또 인간을 잊은 경제도 냉혹합니다. 오로지 이윤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에 치우치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요로워지기는 해도 인심은 거칠어지고 자연환경도 파괴되어 결국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과학의 세계도 과학만능주의에 빠지면 그 진보는 도리어 인간성을 빼앗고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주의로 돌아가라. 이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주장을 현대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교육,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위를 인간의 행복을 위해 살려가는 것이 입정안국입니다. 또한 시니치는 모름지기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리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의 글올에서는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에 대해 논해갔다. 사표란 동서남북의 네 방향이며 넓게는 사회 그리고 세계를 가리킨다. 이 의미는 마땅히 일신의 안도, 즉 개인의 안태를 원한다면 먼저 사표, 즉 사회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법자의 자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穏만을 원하여 자기 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사회 번영과 평화의 구축을 기원해가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길이며 참된 종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떠나 불법은 없습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동떨어져 오직 내세의 안穏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종교의 혼이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평화를 구축해가는 요체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듯 사회 안穏을 기원하는 인간의 마음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변혁에 의한 개체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안穏을 원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사회 건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여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가학회의 목적은 이 입정안국론에 밝혀져 있듯이 평화사회의 실현에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전쟁을, 빈곤을, 기아를, 병고를, 차별을, 모든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근절시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은 꿈 같은 이야기며 관념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학회가 모체가 되어 문화와 평화의 교류기관 등을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인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고결한 인격을 가진 인물을 정계에 내보냄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를 감시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학회는 탄생을 위한 모체 역할을 할 뿐이며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가는 것은
각각의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은 교단을 위한다는 편협된 것이 아닌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사표의 정리를 기원하는 마음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간을 제1의로 하는 사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그 마음을, 그 사상을 사회 깊이 침투시켜 인간 개가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입정왕국의 정신입니다. 각지에서 모인 강습회 참가자들은 시니치의 강의를 통해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을 자각해 갔다. 그것은 사회의 평화 건설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새로운 전진의 활력을 가져왔던 것이다. 8월 30일에는 도쿄 체육관에서 본부간부회가 실시되었다. 그 석상에서 발표된 8월의 본존 유포는 무려 8725세대였다. 학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성과였다. 또 이날 시코쿠의 총지부가 탄생한 것 외에도 이제까지 5개 총지부의 진용이었던 간토가 일거에 15개 총지부가 되는 등 조직도 커다란 비약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 8월에는 아시아에 이어 학회 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한 해외 지도가 실시되었다. 멤버는 부이사장이자 미국의 총지부장인 주조 기요시를 비롯한 9명으로 북미의 북부와 남부 그리고 남미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8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파견 멤버들에게도 야마모토 회장의 입정안국론 강의는 최대의 에너지원이었다. 세계 평화의 초석을 구축하기 위한 파견이라고 생각하자 그들은 투지에 불탔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전력으로 멤버들의 격려에 임하는 한편 조직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의 지부를 결성하고 뉴욕을 비롯한 각지에는 23개 지구를 결성했다. 또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5개 지구를 결성, 또 파라과이에서는 처음으로 지구가 탄생했다. 남미 그룹은 이 파라과이로 향하기 위해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비행기로 이구아수 폭포와 인접한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지프로 갈아타고 만 하루를 달려 아르헨티나의 포사다스라는 마을에 도착. 거기서 파라과이의 차베스라고 불리는 일본계 이주민 거류지로 들어갔다. 이 차베스에는 34세대의 일본계 멤버가 있었다. 모두 개척을 위해 이민 온 사람들이었다. 조직도 없는 곳에서 동지들은 분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앙 체험을 말했다. 당초 이민 온 지역에는 붉은 흙탕물뿐이라 도저히 마실 수 없어 양질의 물이 나오기를 바라며 진지하게 창제했더니 새롭게 차갑고 맑은 샘물이 나왔다는 체험도 있었다. 개척지라서 그런지 어느 집이나 기둥에다 엉성하게 널판지를 댄 판잣집 같은 작고 검소한 집이었다. 그러나 멤버들은 의기왕성했다. 일본에서 보내온 세이쿄 신문을 달아 떨어질 때까지 돌려 읽으며 신심에 면려해왔다. 그리고 포교에도 주력하여 신심하는 사람도 늘어간다고 했다. 여기는 농작물도 잘 자라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들은 이 나라를 행복이 꽃피는 낙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멤버들의 결의였다. 그 파라과이에 지구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행복과 평화의 파동은 조금씩이긴 했으나 착실하게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넓혀지려 했다. 9월에 접어들자 조 좌담회는 점차 궤도에 오르고 거기에서 발심한 벗의 체험담이 학회 본부에 속속 도착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9월 15일에 총본산을 찾은 것과 그 후 태풍 18호로 피해를 입은 오사카의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사이를 방문한 것 외에는 도쿄에서 지냈다.
10월 4일부터 20일간에 걸친 유럽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방문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소독의 뒤셀도르프, 서베를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스위스의 취리히, 오스트리아의 빈, 이탈리아의 로마 등지였다. 방문 목적은 현지 회원의 지도와 대객전 건축자재, 집기의 구입, 그리고 종교 사장 등의 시찰이다. 시니치가 이때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은 독일 사람들의 일이었다. 8월 13일 새벽, 동독은 갑자기 동서 베를린의 경계선에서 4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의 벽을 설치했던 것이다. 독일이 동서로 나누어진 이래 베를린은 동독 안의 외딴 섬처럼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베를린도 동과 서로 나뉘어 있긴 했으나 자유롭게 왕래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서베를린을 통해 동독에서 소독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동독 정부는 경계선을 봉쇄했던 것이다. 동서 베를린을 잇는 도로도 대부분 봉쇄되었고 전차와 장갑차가 배치되었다. 남은 도로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어 자유로운 왕래가 금지되었다. 지하철도 경계선까지만 운행했다. 이 철조망의 벽은 13일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되고 엄중해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콘크리트와 벽돌로 된 냉혹한 벽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봉쇄에 따라 가족, 친척 혹은 연인끼리 서로 헤어져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동서냉전의 축도이기도 했다.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속박하고 인간을 분단시켰던 것이다. 시니치는 유럽을 방문하기 전에 홀로 맹세했다. 지금이야말로 인간과 인간을 잇는 인간주의의 철학을 널리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입정왕국에 길을 여는 것이다. 시니치는 21세기의 대공을 향해 크게 평화의 나래를 펼치려 하고 있었다.